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좀 못다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 테슬라가 두 번의 폭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를 한번 좀 디테일하게 반출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은 그때와 지금의 폭락 상황이 어떤 좀 연관관계가 있고 비교를 했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조정,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현 시점부터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어떤 정보를 취할 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죠. 근데 제가 이 일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원으로 있었을 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사님, 지금 이제 몸담고 계시는 회사와 관련돼서 글로벌 사업에서 악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좀 부정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좋은 일들로 저희가 충분히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기사를 써 주기로 한다면은 조금 광고비를 좀 태워주시면은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우리가 광고비를 태울 집 예산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어가지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수한 회사에서는 타격이 갈 수 있는 기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정보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주시 쪽으로 가면은 테슬라 대리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500m의 BYD 대리점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BYD가 국내에서 지금 광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뜻은 BYD가 당연히 적법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각 언론사들에게도 광고비 명목으로 해서 후원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겠죠. 자,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X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언론사들에게는 위협의 존재, 정말 사라졌으면 좋은 그런 회사죠. 자, 이런 역학관계를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정보들을 취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1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얻고 있는 정보들, 우리 일상에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정보들을 급반전시키는 이야기, 완전 정반대의 테슬라의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광고비를 후원을 해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화에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중국 주간 판매량이 15,300대가 나왔죠. 그럼 제가 기자다, 광고비를 받았다. 그러면 테슬라 드디어 모델 Y 주니퍼에 이제 본궤도에 올라갔다. 폭발적인 성장이 예약이 되어 있다. 이 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SD 그 무료 트라이얼, 무료 배포를 했었죠. 작년에 미국에서도 무료 배포를 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상용화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이제 갖추어졌구나 하는 좋은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그 이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경험에 의거한 그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유럽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들, 그 마치 유럽인들 전체가 그렇게 시위 준비를 하고 있고 집에서 지금 뭐 시위에 나갈 뭐 피켓이나 팻말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전화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테슬라 투자를 해 나가시면서 정보를 취할 때 그렇구나. 그리고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미디어에도 광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역학관계를, 자, 어제 5분 충전 BYD 얘기 나왔죠. 그 이야기가 저는 마치 우리나라 기업, 현대차 그룹이 그 기술을 개발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왜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중국 전기차 회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왜 그걸 그렇게 띄워줄까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들을 조금 수그러뜨려 줘야지
현대차 그룹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중국 정액차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BYD에서 우호적인 이야기들만 나올까요? 이전에는 또 안 그랬거든요. 자, 이 역학 관계를, 근데 제가 이것을 언론사를 비판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그런 절대 안 합니다. 그들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에 앞서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정의라는 거는, 너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비즈니스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 그 정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도 사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상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다 주고 불안감을 주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일화, 제가 그 전화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비를 깎아준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에 숨어있는 이면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취할 때 그 행간의 차이를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고향이 대구에 가지고 삼성팬인데, 예전에 야구 경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승엽 선수가 좀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타석에 들어섰는데 병살타를 치고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서도 그냥 말도 안 되는 볼에 헛스윙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삼진아웃 당하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렌즈를 바꿔 끼웠나부터 해가지고 집에서 아예 못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저거 지금 어떡하지? 지금 감독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왜 자꾸 라인업에 넣지?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뒤에서 옆에서 난리가 아니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제가 이제 외삼촌하고 갔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승엽 선수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승엽 선수의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했었거든요. 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옆에 계셨던 분들은 이 분이 이승엽 선수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막 보성의 욕설에 이런 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옆에 계셨던 그 관중들도 거의 이제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되게 당황스럽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테슬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전 투자자입니다. 이승엽 선수처럼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 지금 제 글에 조롱과 비아냥에 훈수를 두는 이런 이야기들에 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야구장에서 그렇게 삼진아웃 한 개 당하고 병살타 한 개 당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관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인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작년에 3, 4월 달에, 작년에 더 노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 덕분에 제가 그때 150에서 170달러 사이에서 700주를 모아가지고 지금 또 이제 수익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보내주셨던 너무나 주옥 같은 그 어떤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 신호들은 아마 연말쯤 가면은 제가 또 그때 가서도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는 기회가 또 올지도 모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우리 갈 길을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제가 사실 영상으로 준비했었던 것 중에서 지금 외면받고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예상했었던 것 그대로 어제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들, 현재 나오고 있는 그 테슬라에 대한 정보들의 역학관계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제 1화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에 내가 이제 언론을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폭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에서 50%가 넘어갔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것을 폭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테슬라에 있었던 폭락의 역사를 한번 보면서 지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25달러가 최저점인지 아닌지도 한번 뭐 정답을 100% 구할 수는 없겠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자, 2022년도로 가볼게요. 트위터 인수로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때가 2022년 연말쯤이 아니었습니다. 4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도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트위터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인수 금액이 정확하게 55조 정도 나왔었죠. 근데 그보다는 좀 적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십조 원의 돈이 트위터 인수로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트위터가 어떤 전기차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뭐 스페이스X와 관련된 것도 아닌데 트위터, 그 소셜 커뮤니케이션 회사를 왜 인수를 하지? 그래서 이제 좀 충격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실전 투자자로서의 이제 그 당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듣지 못했던 정보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론 머스크도 조금은 주가를 방어해주는, 그래서 되게 일론의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카드를 꺼냈냐면은 액면 분할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인수로 인해 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액면 분할 이야기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조금 무마가 되는 듯 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의 그때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는 시그널들을 많이 보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또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X를 그 당시에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프리덤 오브 스피치,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그대로 진실만을 이야기를 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미디어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더 악성 기사들이 판을 칠 것 같은데라는 걱정을 기관들이 하면서 그때 기관들의 물량을 줄여 나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로 접어들면서 드디어 300달러가 무너집니다. 2022년 9월 5일 기준으로 299.68달러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12월 5일 날 17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대망이 2023년 1월 6일 날 101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자, 그때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상황이 역시 일론 머스크의 이제 CEO 리스크였죠. 일론이 그 당시에 3일 연속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를 인수할 때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대출 땡기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일론이 그 당시에 내가 조금 미스를 했나, 내가 뭐 충분히 다른 언론의 자유들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취하 결정을 한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죠. 야, 지금 완전 잭팟을 터뜨리는 지금 딜이 들어왔는데 너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너로 인해서 인수를 제대로 못하게 됐다. 지금 와가지고 말을 바꾸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소송 비슷하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야, 안 돼. 일론. 너 사기를 했으니까 이거 구두로라도 얘기를 한 거니까 너 사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이 아마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25% 가까이 되던 일론의 지분, 테슬라의 대주주로서의 지분이 25%에다가 10% 중반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리스크까지 일론이 직접 얘기했냐면, 이게 조금 모순적이긴 한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분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나를 싫어하는 공매도 세력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자칫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도를 해놓고 왜 이 이야기를 하기 싶었는데, 그 이면에는 보상한 패키지가 얼마가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내가 그 보상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트위터 인수는 나중에 두고 봐라. 이것이 반드시 테슬라의 중장기 스페이스X, 테슬라부터 해서 일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이 트위터 인수가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주들도 일론이 워낙 천재성도 있고 우리보다 매수를 더 앞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어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상한 패키지를 받아가지고 잃어버린 지분율을 높여나가야 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정말 일론의 리스크가 너무나 심했었고, 그리고 주가의 하락폭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조금 더 힘든 시기일 것 같기도 해요. 2024년보다도 그때가 오히려 덜 힘들었던 게 정신없이 떨어졌었거든요. 낙폭이 2022년 9월 5일 기준으로 보면은 66%가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수직으로 낙하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스럽고,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거의 7, 80%가 트위터 인수로 인한 경영권 리스크,
그러니까 지분율이 너무나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101달러에서 20거래일 만에 209달러로 갔었죠. 근데 그 당시에 매크로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매크로 환경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주가가 나스닥 지수 그 당시 한 20% 가까이 하락했을 거예요. 20% 가까운 하락이 있고 난 뒤에 이제는 이제 반등을 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실은 20거래일 동안에 209달러까지 2배의 수직 다시 리바운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매크로 환경이 같이 부스트를 해줬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도 그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흐름과는 좀 많이 다르죠. 매크로 환경이. 그 당시에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일론의 리스크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실적 발표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영업 마진이었습니다. 영업 마진이 20%가 넘어가다가 20%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실망감으로 뒤덮이면서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시점까지도 같이 좀 맞물려 있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론의 경영권 리스크, 트위터 인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이야기 나오죠. 테슬라에 전적으로 올인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일론의 역량이 분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지금처럼 본물처럼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차치하고. 자, 그 다음에 2024년 4월로 갑니다. 138달러였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때는 일단은 일론 리스크도 함께 존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한 패키지죠. 델라웨어 법원. 그게 1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그 돈 76조 가까운 일론의 보상안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4분기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이제 쐐기를 박는 주가 하락 시작에 거의 신호탄이 됐던 것이 로터블리 노어. 보통 이제 4분기 때 그 다음 해에 1년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론이. 그래서 몇만 대 팔리겠다, 몇백만 대 팔리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수치를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터블리 로어, 현저하게 2024년도는 인도량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 이야기에 시장이 패닉이 와가지고 그냥 주가가 작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델라웨어 판사의 어떤 그 무효 판결부터 해가지고 그때도 매크로 환경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가장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던 엔비디아하고 다른 빅테크도 올라가는 테슬라만 그냥 계속 고꾸라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바이든 정부하고 뭐 일론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일론이 지속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자꾸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미국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X에다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024년 상반기 때, 3, 4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열을 받아가지고 막 그런 대화들이 나오면서 4%, 5%의 하락이 있었고, 바이든 정부 때 일론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한 15%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일론의 정치적 리스크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도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일론의 정치적 발언만 하면 제가 벌벌 떨었어요. 이게 한 국가의 권력자에게 대항을 하는 거, 저항을 하는 거여 가지고 좀 살벌했던, 살떨렸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GM부터 해서 포드, 몇 대 팔지도 않는 전기차 회사들, 레거시 기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론 이제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들만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초청을 했었죠. 그때 바이든이 이제 테슬라를 팽 했었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하고 테슬라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거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도 이제 좀 이제 매도를 하면서 40% 초반이라는 아주 초라한 기관 보유량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2024년도에 138달러의 폭락을 반추해 보면은 가장 컸던 원인은 역시 테슬라의 실적 같아요. 영업 마진은 계속 줄어들고 자동차 가격은 전기세 켜짐이 왔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가격은 낮춰야 되는 상황. 거기다가 일론이 그 당시에는 일론이 가이던스에 나오면 되게 우울 모드였어요. 그래서 뭐 말에 힘도 없고 그리고 뭐 주주들을 위해 가지고 좀 한마디 해주면은 주가가 그래도 보호가 될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끝나다 보니까 주가가 하염없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고 무효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일론의 리스크도 함께 존재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진 1년 전체 농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1, 4분기 때 결정이 나버렸죠. 매우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138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큰 폭락의 사례를 그럼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지금의 폭락을 그러면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폭락은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의 폭락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경미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정치적 리스크가 커졌죠. 오히려 현 정부의 우호적인, 아주 우호적인, 그러니까 2024년도나 정반대죠. 그때 적대적이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또 너무 우호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리스크를 맞으면서 하락을 하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실적이 이번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사실은 뭐 일론의 보상한 판결에 대한 무효 판결 이런 이야기들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슈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폭락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매크로 환경입니다. 이 두 번의 폭락 때는 매크로 환경이 꽤 좋았어요. 하지만은 이번에는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 안 좋은 매크로 환경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도 아직까지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가치 평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2년도 때 폭락 사태 때는 101달러까지 갔을 때 PER이 20대였습니다. 20대. 그리고 2024년 4월 달에도 138달러까지 갔을 때 PER이 40대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225달러의 PER이 여전히 11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10에서 120 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225달러가 완전히 최저점이라고 얘기하기는 PE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너무나 높다. 아직도 반토막이 나도 테슬라 주가가 지금부터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PER이 여전히 50이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의 폭락 사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호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라도 펌핑하고 뭐 2배가 올라가고 뭐 4, 5개월 만에 3배가 올라갔을 때는 그 당시에 테슬라에게 주어진 특별한 호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그 기술적 반등이 워낙 떨어졌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투자심대가 올라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호재를 전부 다 기사로, 랩 기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호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열거를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다 열거를 하면 20가지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른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그 중에서 조금 무게감 있는 소식들이 들리기만 한다면은 테슬라 주가가 언제 펌핑을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한 심리도 숏을 치시는 분들한테는 존재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두 번의 폭락 사태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일 것 같아요. 매크로 환경이 좀 크게 다른 것 같고, 하지만은 그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게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를 한다. 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이 두 번의 폭락의 어떤 그 사례들 속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 위에는
존재를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에너지 사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와 또 다른 것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타임라인이 있죠. 이때 어떤 미션들이 달성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을 계속 타임라인을 연기시키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신뢰가 지금 상당히 쌓여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들이 조만간에 다 일정대로 다 발현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폭락을 하지 않은, 옛날에 그래도 PER적인 측면에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고가려져 내려앉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천군만마 같은 하락장에서 좀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에너지 사업이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매출도 이제 크게 한번 성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인도량의 어떤 좀 판매 부진을 만회를 할 수 있는 키포인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를 돌이켜 봤었을 때는 지금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하지만은 그 악재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 호재들이 6개월 후, 뭐 1년 후가 아니고 조만간에, 뭐 오늘 내일도 이제 닥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호재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호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수면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기 좀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신 이후에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호재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225달러, 그러니까 2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인버스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스럽진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펌핑을 하면은 이거 뭐 종잡을 수 없이, 그래서 뭐 공매도 세력들이 파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트라우마를 또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200달러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200달러 아래까지로는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뭐 차트로 보면 이제 쌍바닥을 얘기를 하잖아요. 225달러를 어제도 이제 도달했었는데, 좀 보기 좋게 그래도 올려준 부분들도 좀 차트 분석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200달러 아래로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좀 모면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주가가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앞자리가 1이 되는 것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